당신은 내 어머니일지 몰라도 더 이상 가족은 아닙니다. 민호야, 제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화려한 대저택 거실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감히 이 집안을 또 욕되게 하려 했구나. 고모가 소리치며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윤희. 20년 전 어린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엄마였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20년 전 그 비참한 날부터 시작됐어요. 7살 민호는 엄마 윤희가 큰 가방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민호야. 엄마는 잠깐 일하러 가는 거야.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도망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민호가 엄마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버지 강석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7살 민호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어디 갔니? 일하러 간다고 했어요. 금방 온다고. 강석준은 그제야 아내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진 걸 알았어요. 화장대 위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어요. 민호 잘 키워주세요. 강석준의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7살 민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강석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엄마는 아주 먼 곳으로 일하러 가셨어. 우리 둘이서 힘내자. 강석준은 양반가 출신으로 올곧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고모가 큰 도움이 됐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던 고모는 조카 민호를 친아들처럼 돌봐줬거든요. 석준아, 민호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일에 집중해. 고마워요, 누나. 뭔 소리야. 우리 민호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민호는 아버지와 고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어요.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두 사람의 보살핌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민호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공부는 늘 1등이었고 성격도 착했거든요. 민호 엄마는 언제 학교에 오시나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주 멀리서 일하세요. 그럴 때마다 고모가 달려와서 엄마 역할을 해줬어요. 민호야, 고모가 있잖아. 고모가 엄마보다 더 잘해줄게. 네, 고모. 민호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민호는 더욱 뛰어난 학생이 됐어요. 전교 회장을 여러 번 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민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 선생님들마다 민호를 칭찬했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했거든요. 아버지 강석준은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민호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기뻐.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대견한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호는 명문대 법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사법시험도 단번에 합격했어요. 25살에 변호사가 된 민호는 잘생긴 외모에 훌륭한 실력까지 갖춘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지. 고모가 은근히 말했어요. 아직 일찍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결혼정보회사에만 등록해도 난리 날 거야. 고모의 말이 맞았어요. 민호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자마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거든요. 명문가 집안들이 앞다퉈 민호를 사위로 맡고 싶어 했어요. 젊은 변호사의 잘생긴 외모, 게다가 인품까지 훌륭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1000억대 자산을 가진 기업의 회장 가족이었어요. 우리 유진이와 만나보실래요? 회장의 아내가 직접 찾아왔을 정도였어요. 서유진은 그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26살로 민호보다 1살 어렸고 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변호사님, 평소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주로 민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 많고요. 유진은 민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해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양쪽 집안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재벌가의 결혼식답게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민호야, 정말 꿈 같다. 고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야. 아버지 강석준도 감격했어요. 엄마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 고모, 정말 감사해요. 민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키워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시댁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거든요. 민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유진이 시댁 식구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성공한 변호사, 사랑하는 아내, 든든한 시댁까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은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민호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법원 복도에서 의뢰인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또 하나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민호였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변호사들은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변호사님만이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31살이 된 지금 그는 법조계에서 실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민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승소하셨다면서요? 민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실력은 물론이고 의뢰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반겼어요.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오후 3시에 김 회장님과 미팅이 있고 5시에는 처가 어른들과 저녁 약속이 있으세요. 아, 맞다. 장인 어른께서 오늘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지. 민호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아내 유진과는 여전히 금슬이 좋았고 처가 식구들과도 화목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인 서 회장은 민호를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민호야, 너 정말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과찬이세요, 아버님. 과찬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위인데.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유진이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겸손하기까지. 정말 완벽한 사위야. 처가의 인정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민호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후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어린 시절 엄마가 떠난 그 작은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지금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 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왜? 아빠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민호도 궁금했어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신중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나도 몰라. 가서 들어보자. 응. 그런데 여보. 왜?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몸 좀 챙겨. 고마워. 걱정하지 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유진은 정말 좋은 아내였거든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격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처가에 도착하자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야, 왔구나.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앉아.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민호는 궁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장인어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무팀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민호, 내가 우리 회사 법무이사로 와주면 어떨까?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아버님,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장모님도 거들었어요. 민호야, 정말 좋은 기회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유진도 기대에 찬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민호는 잠깐 생각했어요. 분명히 좋은 기회였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 일도 보람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감사한 제안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자. 급한 일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민호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너 정말 우리 집안 복덩어리야. 큰 처남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을.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온 다음에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잖아. 맞아요. 민호 오빠가 정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유진의 여동생도 거들었어요. 민호는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떠난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감사해. 뭐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 처음엔 걱정도 했는데. 걱정? 재벌가 사위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민호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정말, 정말이야.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잖아. 유진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정말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그냥 행복할 뿐이야.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일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따뜻한 처가 가족,
성공한 변로사로서의 삶.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날 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사회면에 실린 민호의 기사를 읽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 여자는 바로 윤희였어요. 이제 갓 출소한 그녀는 아들의 소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이제 만나볼 때가 됐겠네. 변호사님, 밖에서 누가 찾으시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오고 계세요. 오늘만 벌써 4시간째. 4시간이나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약 없이 그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떤 분인지 물어보셨나요? 말씀을 안 하시고 꼭 변호사님을 만나야 한다고만. 나이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세요. 민호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간혹 급한 사건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였는데 옷차림이 초라했어요.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의 윤곽. 24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7살 민호에게 금방 돌아올게라고 말하던 그 여자. 설마.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민호야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지금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4년 동안 묻어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설명할 기회를. 설명이요? 민호가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24년 만에 나타나서 설명하겠다고요? 민호야, 저는 이미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윤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는 7살 아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민호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 남자와 도망간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께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버렸는지. 민호야, 그 남자는 어디 있어요? 왜 혼자 왔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진작에 그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대답 못 하시는군요. 민호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님. 네, 변호사님. 저는 오늘 더 이상 면회를 받지 않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윤희가 다급해졌어요. 민호야, 잠깐만.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없어요. 아니야. 엄마는 정말 뭐요? 민호가 돌아봤어요. 정말 후회한다고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래. 그럼 왜 24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윤희는 또 막혔어요. 감옥에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유도 말 못하시는군요. 민호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민호야. 윤희가 울먹이며 다가갔어요. 엄마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했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궁금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찾아와야죠. 24년 동안 뭘 했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저를 키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당신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윤희의 얼굴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민호야, 혹시 결혼했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며느리도 있고,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윤희는 민호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결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화려한 사무실을 보니 상당히 성공했다는 것도. 민호야, 엄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식을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 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와 식사하기로 했잖아. 아, 네. 민호는 윤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몇 시에 올 거야? 7시에 갈게요. 응, 알겠어. 사랑해. 전화를 끊자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야, 처가 부모님과 식사하는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윤희는 이미 파악했어요. 결혼했고 처가와도 좋은 관계라는 것을.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절대 안 돼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호가 문을 가리켰어요.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정말 가세요. 윤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민호는 그녀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24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 하지만 그 만남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한편 건물 밖으로 나온 윤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오피스 건물, 고급 승용차들. 역시 크게 성공했구나. 윤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처가와도 좋은 관계라니.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윤희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평소와 달리 멍한 표정이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장인어른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민호야,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버님.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겨. 편하게 말해봐. 민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엄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실, 오늘 사무실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이상한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났던 사람이요. 가족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민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설마, 어머니가? 유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몇 년 만에 갑자기
24년 만이에요. 무슨 일로 온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 장모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괜찮겠어? 혹시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민호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가 단순히 만나고 싶어서 온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큰 처남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를 버리고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진정해, 오빠. 유진이 말렸지만 큰 처남은 분개했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민호가 성공했으니까 나타난 거 아냐?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조심해야 해. 장인어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목적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절대 혼자 만나지 마. 뭔가 요구하면 우리한테 먼저 상의하고. 네,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야? 민호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나는 당신이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민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어제 엄마가 사무실에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윤희가? 네. 뭐라고 하더냐? 만나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호야, 절대 속지 마라. 네. 그 여자는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노리고 온 거다. 아버지,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야. 틀림없어. 아버지의 말에 민호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혹시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윤희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전화 받으신 김 회장님 부인이요. 네, 뭔 일인데요?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대요. 사기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김 회장 부인은 민호의 오랜 의뢰인이었거든요. 누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어떤 중년 여자가 김 회장님 부인의 지인인 척하면서 투자 제안을 했대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년 여자요? 네, 5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한데요? 그 여자가 변호사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요. 제 이름을요? 네, 변호사님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면서요.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변호사님의 어머니라고 했다는데. 민호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김 회장 부인께 지금 당장 연락드린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부인? 아, 민호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여자가 변호사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접근했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3천만 원.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 여자가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아들이 유명한 변호사라고, 투자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장님 부인, 그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그럼 사기꾼이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어머나. 그럼 제 돈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책상을 쳤어요. 쾅. 감히 내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비서가 놀라며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당장 윤이라는 여자 찾아주세요. 네. 50대 초반, 어제 여기 왔던 그 여자요. 어떻게 찾을까요?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수소문해 보세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야.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예요? 뭘 했다는 거니? 김 회장 부인한테 사기친 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뭔 소리니?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제 이름 팔아서 사기쳤잖아요. 민호야, 오해요? 3천만 원 가져간 게 오해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민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어디서 만날까? 만나자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기 쳐놓고 만나자고요? 아니야, 정말 오해야. 엄마가 직접 설명할게.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정말? 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나요. 경찰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정확히 해명받겠어요.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호야, 정말 엄마 말 좀 들어봐. 윤희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은 윤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들을 말이 없어요.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옆에 앉은 경찰관이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피해자가 3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윤희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투자 얘기만 했어요.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럼 왜 변호사님의 어머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답하세요. 왜 제 이름을 팔았어요? 민호야.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린 지 24년이나 됐어요. 무슨 자격으로 제 이름을 팔아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하필 김 회장 부인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알았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며칠 동안 민호를 미행하면서 그의 인맥을 파악했거든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윤희 씨, 투자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게 생활비하고. 생활비요? 네.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일을 하세요. 왜 사기를 쳐요? 민호야,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구하기가. 나이가 많다고요? 민호가 냉소를 지었어요. 52살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윤희 씨 관련해서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피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박 사장님이라는 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역시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하셨는데요? 5천만 원입니다. 민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5천만 원이라고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또 거짓말이세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민호야, 제 이름으로 몇 명이나 더 사기를 쳤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 범죄요? 네, 혼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민호는 윤희를 째려봤어요.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엄마 혼자 한 거라고. 하지만 그때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받지 마세요. 경찰관이 말했지만 윤희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이 틀어졌다. 당장 나와. 지금 못 나가. 경찰서에 있다며? 입 다물고 버텨. 윤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구였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공범이 있다는 것을. 당신 혼자 한 게 아니군요. 민호야. 누구예요? 24년 전에 당신과 도망간 그 남자예요? 윤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뭐요? 없어. 이미 없는 사람이야.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누가 전화를 건 거죠? 경찰관이 윤희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최근 통화 기록을 보니 같은 번호로 여러 번 통화했네요. 그 번호로 추적해 주세요. 민호가 간청했어요. 네, 수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추가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또요? 네, 이번엔 이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2천만 원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추러요.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윤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희 씨, 정확히 몇 명에게서 돈을 받았습니까?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5명. 총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민호는 현기증이 났어요.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뭐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으로 1억 2천만 원을 사기쳐 놓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요? 엄마가 다 갚을게. 뭘로요? 어떻게 갚아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해야겠습니다. 구속이요? 윤희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민호야, 엄마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민호야, 제발. 윤희가 민호의 옷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피했어요. 당신 혼자 감당하세요. 민호야,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경찰관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호가 나가려는데 윤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고.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응.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럼 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제 평생의 명예를 더럽히는 게 사랑이에요? 윤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조사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민호는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보, 괜찮아? 집에 돌아온 민호를 유진이 걱정스럽게 맞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괜찮아. 하지만 민호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조금 피곤해서 유진은 민호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어요. 일 때문에 그래. 민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유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실 오늘 큰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그 여자가 내 이름으로 사기를 쳤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기라고? 얼마나? 1억 2천만 원. 뭐라고? 유진이 소리쳤어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어? 5명한테서. 유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알고 있어. 당신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민호도 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니야,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유진아,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가족들이 도와야 해. 유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니? 민호 일로 급한 얘기가 있어요. 알겠다. 지금 갈게. 30분 후 장인어른이 도착했어요. 뒤이어 장모님과 큰처남도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큰 사기를 쳤다는 거야? 네. 제 이름을 팔아서. 큰처남이 화를 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도 걱정스러워했어요. 민호야, 이거 정말 큰일이야. 언론에 나가면 어떡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언론에 나간다고요? 민호가 불안해했어요. 당연하지. 1억 2천만 원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안 나갈 리 없어. 장인어른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특히 유명한 변호사 이름이 연관되면 더 큰 뉴스가 될 거야.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우리 회사 공관팀에 연락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해. 장인어른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신지요? 사위 관련해서 긴급한 일이 생겼어. 언론 대응을 준비해야 해.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민호야, 일단 며칠간은 사무실에 나가지 마. 네. 언론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일보다 지금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해.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 유진이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호 변호사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데일리 뉴스 기자 박종민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호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론에서 벌써 알았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야.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였습니다. YBC 뉴스입니다. 민호는 또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올 거야.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당분간은 핸드폰도 꺼두는 게 좋겠어. 그때 회사 공관팀 김 실장이 도착했어요. 회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미 언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김 실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야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민호 변호사님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안이라고. 하지만 김 실장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이름이 나간 상황에서는 완전히 선긋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건가요? 그런 말 하지 마.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민호야, 일단 며칠간은 조용히 지내자. 네. 그리고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줘.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아버지다. 아버지? 뉴스에 나왔더라.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뉴스에 나왔어요? 응.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없니? 지금요? 고모도 와 계셔.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댁에 가봐야겠어요. 나도 같이 갈게. 유진이 말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자. 장인어른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가족들이 함께 해결해야 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민호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민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이미 고모가 와 있었어요. 고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고모가 달려와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괜찮니?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고모. 그 여자가 또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호야, 앉아라.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유진과 큰처남까지. 일단 뉴스부터 보자. 아버지가 TV를 켰어요. 오늘 오후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는 유명 변호사의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의자 윤모 씨는 자신이 유명 변호사의 어머니라고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앞에서 윤희가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해당 변호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끄자. 고모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 아버지가 TV를 껐어요.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법무법인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아직 연락 안 왔어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법무법인 대표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다. 김 대표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대표님, 일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숙하는 게 좋겠어.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걱정하지 마.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출근 정지해요. 뭐라고? 고모가 소리쳤어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모, 괜찮아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장인어른도 화가 났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민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버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어. 내가 김 대표한테 전화해 볼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더 곤란해져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평소 민호가 자주 도와드리던 의뢰인이었어요. 변호사님. 네, 김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렇게 피해를 보시다니.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뉴스까지 나오고 전화를 끊고 민호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피해자들까지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고모가 다가왔어요. 너 정말 힘들지? 괜찮아요, 고모. 괜찮을 리 없어. 내가 다 미안해. 고모가 왜 미안해요?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24년 전에 그 여자가 떠날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어. 고모,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아버지도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 여자의 본성을 알면서도 너무 안일했어. 그때 유진이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예요. 맞아.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야 해. 일단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혹시 기자들이 너희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 그럴까요? 당연하지. 이미 신상 정보가 공개됐을 텐데. 장인어른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우리 회사 숙소로 가자. 숙소요? 경기도에 있는 회사 연수원 말이야. 거기서 며칠 머물러.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언론이 진정될 때까지는. 큰 처남도 동의했어요. 맞아, 민호야. 지금은 피하는 게 최선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호는 잠깐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해? 쟤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고생하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여자가 저지른 일이야. 너는 피해자일 뿐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회사 연수원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이 시련도 지나갈 거야. 민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한 그날 밤 윤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받고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졌어. 알고 있어. 면회 온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 다음 단계. 처가 쪽을 직접 건드려 보자. 윤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민호를 아끼는지 시험해 보자고. 연수원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민호는 뉴스를 보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윤희 모친 추가 피해자 속출.
피해 규모 3억 원 넘어서. 네, 지금까지 총 1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유진이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감쌌어요. 3억이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이름으로 3억 원을 사기쳤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장인어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 협박 전화가 왔대. 협박 전화요? 민호를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겠다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저 때문에 회사까지. 아니야, 민호야.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이 안심시켰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 유진이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면회 시간에 걸었어.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요.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윤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내 처가 가족들이 위험해. 뭐라고? 내 동업자가 화가 많이 났어.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계획이 틀어져서 너희 처가를 직접 건드리려고 해. 처가를 건드린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협박 전화 간 것도 그 사람이야. 그럼 정말로. 민호야, 엄마가 막아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엄마를 살려줘. 변호사 선임해서 도와줘. 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정말로 위험하다고. 그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였어? 민호가 통화 내용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네. 장인어른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당장 경호원을 배치해야겠어.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장인어른의 회사에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라고? 민호 변호사를 해고하라고. 그리고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 명이나 와 있어? 한 20명 정도. 그런데 이상한 게 모두 일용직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겠군. 장인어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전화를 끊고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정말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민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그냥 사라질게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민호야.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그때 민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5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혼자 와. 안 오면 장인어른 회사 망한다. 민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누구한테서 온 거야? 유진이 물었어요.
민호가 문자를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야. 큰 처남이 분노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정말로 아버님 회사가 위험할 수도. 민호야,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과 함께 가자. 하지만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거야. 민호는 가족들의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24년 전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유진이 민호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민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걸 끝내기로.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는 경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민호는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정확히 5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민호 변호사지? 네. 나는 윤희와 함께 일하는 박철수야. 무슨 용건이세요? 간단해. 내 엄마 풀어주고 우리한테 손해배상 30억 내놔. 30억이라고요? 계획이 틀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봤거든. 박철수가 냉소를 지었어요. 아니면 내 처가 회사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협박하는 거군요.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그때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경찰 불렀구나? 좋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처가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윤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박철수가 수갑을 차면서도 웃었어요. 내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두고 봐.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진짜 가족들이.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변호사 모친 사기 사건, 대규모 조직 범죄로 밝혀져. 피해 규모 10억 원 넘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해당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를 자처. 피해 회복을 위해 개인 재산 처분도 불사한다고 밝혀. 민호는 TV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유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응, 우리 함께. 민호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사랑의 힘을. 윤희는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욕심이 부른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